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갓은 선비의 모습. 갓은 조선의 양반만이 쓸 수 있었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갓을 쓰는데도 순서가 있었다. 가장 먼저 쓰는 것은 상투를 틀 때 머리에 두르는 그물 모양의 망건. 그 다음이 갓 아래에 받쳐서 쓰는 탕건.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갓으로, 갓은 크게 양태와 총모자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면 양태란 무엇인가? 양태란 갓의 챙에 해당하는 둥글고 넓적한 부분으로 말총으로 제작되는 망건과 탕건, 총모자와 달리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관모 공예품이다. 갓의 밑둘레 바깥으로 둥글게 퍼진 차양 부분으로 간양 혹은 양대라고 불리웠던 양태. 간양태의 재료는 조선시대 전복, 감귤과 더불어 제주의 특산품으로 꼽혔던 대나무 양죽이다. 오랜 세월 갓양태 곁기가 제주 사람들의 부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까닭도 이른바 양죽이라는 대나무의 주산지가 바로 제주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양죽이 점차 사라진 이후에는 대부분 경상남도 하동과 진주, 담양 등지에서 죽세공품으로 널리 쓰이는 분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갓 양태에도 종류가 다양하다. 쌀이나 빗대의 수효와 을대도리의 수효가 많을수록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고운 양태라는 뜻에서 또는 양태의 간을 길게 고자 나간다 해서 이름 지어진 고분 양태가 극세공품이고 그 다음이 상계량, 중계량, 하계량, 재량 순으로 분류된다. 대나무 실의 수효와 빗대의 수효는 같지만 극세공품인 고분 양태는 그 수효가 500, 재량이 300에 이른다. 겨눈데 쓰이는 대나무 실을 을대라고 하는데 극세공품인 고분 양태의 을대 도리수는 70도리이고 최하품인 경우 40도리이다. 과거 양태총이 있을 정도로 양태 곁기가 번성했다는 제주시 삼양동. 다나한 초가집이 반기는 이곳에 고분 양태 제주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있다. 바로 올해 86세 송옥수 할머니다. 꼼꼼한 손길과 단정한 자태가 인상적인 송옥수 할머니는 7살 때부터 양태 고지기를 배우기 시작해 9살 때부터 마을 안에 있었던 양태청의 최고 솜씨로 꼽혔을 정도로 평생을 양태와 함께 해온 기능 보유자다. 지난 1998년 4월 8일 사라져가는 고분 양태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고분 양태. 송옥수 할머니는 당시 기능 보유자였던 강경생 할머니가 작고하자 그 뒤를 이어 지난 2002년 5월 8일 제주 양태의 맥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다. 대나무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양태 직조까지 한 달 보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고분 양태. 그렇다면 고분 양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양태를 받쳐서 짜기 위한 굴무기나무, 즉 벚나무로 만들어진 원형판인 양태판, 대나무로 짜여진 양태 구덕과 양태를 뒤집어서 고작할 때 사용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고치대, 철제로 만들어진 바늘인 반홍, 지금은 오일장이나 대장간에 의뢰해 제작하지만 과거에는 양태 짜는 이가 직접 끌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긴 대나무 머럭이 필요하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무릎 안장, 그리고 대나무를 쪼개거나 실을 뽑는 대칼,
마지막으로 양태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쇠로 만든 눌름쇠가 필요하다. 고분 양태를 만드는 일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명주실 같은 대나무실을 만드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대나무실로 양태를 곁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뒤집어서 긴 대나무인 머럭을 가지고 고작하는 과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대나무다. 고운 양태를 짜기 위해서는 대나무 재료 선택부터 남달라야 한다. 우선 대나무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태의 재료인 대나무의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잘라서 이것을 1cm에서 1.5cm 내외로 쪼갠다. 이것을 촉이라 부른다. 촉을 만든 다음에는 칼로 각각 두세 개로 쪼갠다. 그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속 트는 과정이다. 쪼갠 대나무 하나하나의 겉껍질과 속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속을 분리시킨 과정이 끝나면 속튼 대를 솥에 넣어 잿물과 함께 삶는다. 이때 쓰인 잿물은 콩고질, 즉 콩깍지와 참깨를 태운 것으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야만 최상품의 대나무 실을 만들 수가 있다. 잿물을 넣어 삶을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기 시작하면 은근한 불로 삶아야 하는데 삶는 시간만 보통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린다. 8, 9시간 만에 속튼 대가 삶아지면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삶은 것을 꺼내어 2, 3일간 그늘에 말려야 한다. 이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습기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은 대나무는 1년 이상 지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속튼 대는 한꺼번에 꺼내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할 만큼만 꺼내어서 이용해야 한다. 여름에는 이틀 정도 물에 담근 다음 사용해야 하고 겨울에는 2, 3일 동안 물에 담궜다가 꺼내서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하나씩 무릎에 올려놓고 칼로 여러 번 훑어 다듬어 종이 두께만큼 얄팍하게 만든다. 이 과정을 걸목한다라고 부른다. 걸목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대나무 실은 크게 세 가지 굵기로 구분된다. 처음 짜여진 것은 진밑대, 두 번째 짜여진 것은 중간대, 마지막을 멍긋대라고 부른다. 걸목 과정이 끝나면 오른손으로 칼의 등 쪽을 잡고 걸목해 놓은 대의 한쪽 끄트머리를 칼날에 연거푸 치면서 0.5mm 안팎의 간격으로 칼금을 잘게 낸다. 이 과정을 재긴다라고 한다. 재기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대나무 실 만들기 마지막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칼을 가로 고정시키고 대를 칼날에 얹어서 눌러 문지르면서 가슴 쪽으로 연거푸 잡아당기면 대나무의 섬유질에 칼금을 주었던 것이 쪼개지면서 명주실처럼 가느다란 올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민다 혹은 달룬다라고 부른다. 고운 양태를 짜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운 실을 뽑아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 대나무 실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꼼꼼하고 정교해야만 비로소 고운 양태를 짤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대나무 실을 만드는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은 양태를 짜는 과정이다. 양태는 명주실처럼 가느다란 올, 즉 완성된 세 가지 굵기의 대나무 실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쌀을 만드는 과정이다. 쌀을 만드는 과정은 실을 만드는 과정과 흡사하다. 대나무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쓰이는 실, 멍긋대 실을 만들 때만큼의 두께로 무릎 안장에서 긁어낸 것을 약 0.1mm씩 칼집을 내고 실을 뽑아내면 된다.
무릎 안장에 칼을 눕히고 칼면 위에서 쌀을 만들면 되는데 만든 쌀을 한꺼번에 모아 다리살이나 손바닥, 얼굴 등에 문질러 매끄럽게 해야만 짜가는 과정에서 실이 걸려 꺾어지는 일이 없다. 다리살에 비벼 매끄럽게 만든 쌀은 하나하나 넓은 면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며 쌀이 만들어진 후 그 쌀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실을 입에 물어 양손을 이용 겨드랑이에 있는 쌀 하나하나를 엮어 총 346개의 쌀을 엮어 내려가면 된다. 이와 같은 순서로 야무지게 엮지 않으면 2, 3회 겨뤄가게 되면 빠져서 다시 엮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보다 섬세함이 요구된다. 엮어진 쌀은 원형의 나무판인 양태판에 맞춰보며 둥근 판에 끼워 넣어야 한다. 이때 원형에 딱 맞지 않아야 올바르게 된 것이다. 양태판 위에 쌀 엮은 것을 넣은 다음에는 낚시바늘처럼 구부러진 철제 바늘인 반홍을 가지고 판을 돌리면서 엮어가면 된다. 3가지 굵기의 대나무 실을 쌀 2가닥 아래로 끼워 넘기며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나선형으로 꼬아 나가면 된다. 이때 첫 돌이 40도리까지는 진밑대가 쓰이고 41도리부터 60도리까지는 중간대, 61도리부터 70도리까지는 멍긋대가 쓰인다. 이 과정을 좇는다, 겼다라고 한다. 일 차 과정인 곁기가 끝나면 양태판이에서 떼어내어 양태판이를 뒤집어 놓는다. 이때 주의할 것은 뒤집기 전 긴 대나무의 머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대나무를 쪼개서 물에 담궜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속을 터내고 무릎 한 장에 칼을 세워서 한쪽 방향으로 다슬려 나가면 된다.
머럭이 만들어지면 뒤집은 양태판 위에 1차 짜놓은 양태를 얹고 빗대를 사선으로 끼워간다. 3가지 굵기의 대나무 실이 쌀을 넘겨 끼면서 생긴 공간을 처음 2칸씩, 나머지는 1칸 떼고 1칸씩 넘겨 올려가면서 대각선으로 끼워나간다. 고수일수록 휘돌아 나가는 나선형의 형태가 깊고 아름답다. 나선 형태인 머럭을 가지고 고지는 것을 간이라고 부르는데, 곱은 양태일수록 간의 길이가 길어 힘들다. 빗대를 꽂는 작업이 완료되면 실제적으로 양태는 다 짜진 것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양태를 바로잡은 후 쌀을 엮었던 실을 풀어내고 안팎 가장자리를 찬찬히 살펴보며 실제적으로 빠졌거나 비뚤어진 곳을 단정히 잡은 후 가위로 정연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태판 위에서 드러내어 양태 보관용 대나무 바구니에 간수하면 된다. 자연은 만물의 시작이다. 모질고 거센 바람의 땅이지만 그 속에는 거친 자연을 이겨낸 지혜로운 산물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갓일이다. 제주의 대나무 양죽을 이용해 만들어진 양태. 한시도 쉬지 않고 바다밭에서 마른 밭에서 손을 놀렸던 제주 여인네의 부지런함이 그 양태에 녹아있다. 조선 초기에 시작해 1900년대 초반까지 제주에서 만들어져 통영으로 건너가 먹칠을 하고 가수로 만들어져 전국 방방곡곡 퍼져나갔던 곱은 양태. 제주 여인네의 부지런함과 솜씨를 말해주는 소중한 제주의 문화유산이다.